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법인 계약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 보험 계약, 정말 문제가 없을까 편이 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한 10여 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요, CEO한테 가입을 하면은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 메리트의 대부분은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보험료 전체를 연간 전체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니까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 하면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만기에는 순수 보장성으로 소멸성입니다. 만기에 환급금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다 보니까 전체 들어간 보험료는 매년 비용 처리 전액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인의 CEO가 이 상품을 가입한다, 피보험자로. 그랬을 때는요, 당연히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 나가게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운영간에 이 보험을 들었는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고액의 보험금이 법인으로 온다는 거죠. 법인으로 온 다음에 다시 법인이 받은 돈으로 그 CEO의 유족들한테 유족한테 위로금을 준다면은 그 소득세와 상속세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가입을 한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환급금이 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그 돈을 법인 자금으로 유사시에 활용하십시오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보험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중간에 그 원금보다 더 많이 나오냐면요. 물론 나이가 아주 많으면 원금만큼이 안 나옵니다만은 나이가 좀 40대 내외가 되고 그러면요. 그 한 15년 내외가 되면은 원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평균 보험료를 쓰기 때문에 적립금이 쌓여져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세 가지 어떤 솔루션이죠. 세 가지 솔루션 때문에 법인의 CEO에게 제안을 해서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법인세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CEO 리스크 관리는 되겠지만은 과연 고액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와 상속세에는 비과세가 될까요? 하는 문제에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자금 나중에 해약하고 쓸 때 가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세 이연 효과인지 아니면 세금 폭탄으로 오는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정비보험의 특징은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요, 90세 만기 순수 보장성. 결국은 뭐냐면요, 90세까지 계속 돈을 내면요, 그 적립금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환급금 100%가 넘기는 시점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110%, 120%, 130%까지 올라가다가 90세에 가까워질 때 급속도로 그 환급금이 줄어들어서 적립금이 준다고 표현할 수 있죠. 줄어들어서 만기 때는 제로가 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고요. 피보험자는 CEO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익자가 CEO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수익자가 CEO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못하고요. CEO의 소득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 수익자는 반드시 법인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가입을 하고 정기납이다 보니까 90세까지요.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입보험료 전액이죠.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데 납입보험료의 22%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법인세가 계략적으로 11%에서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2% 정도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특별 이익으로 법인이 입금으로 잡아서 나중에 그 유족한테 위로금으로 준다면 나중에 비용 처리되니까 법인세도 없고 받은 사람은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 또한 없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지 않는다면은 일정 기간 지나서 원금의 100%를 넘겼을 때 해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약을 했을 때 비록
특별이익으로 저기 법인에 입금으로 잡히지만은요. 혹시나 회사가 손실이 나는 해에 해약을 한다면 그 뭐라고 할까 입금과 손실을 상계 처리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추가로 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 유동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한번 가입을 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뭐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가입을 했습니다. 매월 할인 후 보험료가 506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전에는 한 520, 30만 원 되겠죠?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요, 할인 전 보험료로 매년 6,264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22%를 적용하면은 매년 1,378만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걸 20년 동안 계속 내면은 2억 7,561만 원의 법인세 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5년이 지나니까 106% 환급금이 됐고요. 20년이 지나니까 113%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시점에 끝나면은 바로 해약을 해서 활용하면 효과적이지 않냐 하고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보면요. 이 상품의 특징상 그 기본 그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한다고 안내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검증받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에 질의를 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그 예규를 안내해 줍니다. 답변이 나왔죠. 뭐냐면요. 그 언제나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자산으로 저기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만기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뭐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나 아니면 위험보험료가 되겠죠. 이것은 보험기한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자산으로 계상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대신 나머지 전체는 다 송금에 처리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답이 맞을까요? 국세청에서 안내해 준 것은요, 보험료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준 겁니다. 그 보험료의 구성상 만기 환급에 해당되는 것은 자산 처리하시오. 나머지 것은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과연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세법상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비록 만기에 환급금이 없지만 중간에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순수 보장성 보험이지만 이게 적립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립 효과가 있는 것을 과연 비용 처리 전액을 해줄 수가 있을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그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나중에 비용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주 이건 큰 문제입니다. 법인이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요.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업무와 무관한 과다 비용은 언제나 그 세무 조정할 때 송금 불산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순이익이 2억이 났는데 경영인 정기보험은 1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업무랑 관계가 없다고 보면은 이거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하고 업무 무관 과다 비용 송금 불산입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상되는 문제는 뭐냐? 당연히 그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법인세 추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입한 그 법인은 민원 해지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매사인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민원 해지에 따라서 기다립 법인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판매하신 그 뭐 FC라든가 아니면 뭐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라든가 아니면 GA들 그런 데에서는요 환수를 한꺼번에 날라오기 때문에 환수가 감당할 수가 없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위험한 그 회사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보험료 비용 처리 문제가 굉장히 의문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답안 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그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돼서 그 근로자나 유족한테 지급되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비과세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 CEO가 가입한 그 정기보험에서 가입을 했는데 사망을 했다 이거죠, 업무 중에.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받고서 그것을 유족한테 지급한다. 그럴 때 그 위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하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런데 대표이사나 오너는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은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어떤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소득으로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는 떠났고, 일단 그러면 유족이 돈을 받으면은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가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뭐 보험금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세도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어떤 그 보상금 자체가 위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나 오너는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도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가입하면은 그 매년 비용 처리 받으니까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5년, 20년, 25년 뒤에 해약을 하면은 비록 그 낸 돈 전체 비용 처리 받으니까 그때 받은 돈 전체는 다 수익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 인식했을 때 과세 이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매년 내야 되는 법인세를 안 내다가 마지막에 낸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과연 과세 이연일까요? 아니면 과세 폭탄일까요? 제가 볼 땐 과세 폭탄입니다. 한꺼번에 날라오거든요. 매년 비용 처리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마지막에 20년 뒤에 받는 것은 큰 금액이죠. 그 과세 폭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법인세율이 22% 내외가 보통인데요. 근데 20년 뒤에 몇 프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33%가 되면 33% 그냥 과세 이연이 아니라 과세 폭탄 그대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비록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수익이 10억이 됐는데 때맞춰 그때 손해가 10억 났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해도 법인세는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수익과 비용을 같이 손익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판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리트 있죠, 메리트. 이 메리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그 부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보험 법인 계약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